뇌졸중 무서운 질환이죠. 우리가 응급실에서 제일 대표적으로 무서운 질환 3개를 얘기를 할 때 뇌졸중 중에서 뇌경색, 뇌출혈. 왜냐하면 3시간 안에 뚫어주지 않으면 뇌세포는 다 이미 죽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시간 싸움이에요. 그런데 전조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사람이라면 전부 다 고민할 필요 없이 빨리 응급실로 와야 되고요. 치료하는 도중에도 30%가 사망하는 위험한 상태,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뇌졸중 무서운 질환이죠. 크게 뇌경색이 오면 일단 반신불수가 제일 대표적인 증상이잖아요. 한쪽 팔다리를 못 쓴다는 게 굉장한 고통입니다. 가족들한테도 불편하고 본인도 굉장히 불편하고요. 그러면 그나마 이제 일상생활을 할 수라도 있으니까 다행인데, 이제 뇌졸중에는 이제 뇌출혈을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출혈이 양이 많거나 하면 이제 당연히 사망까지도 갈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뇌관출혈, 요즘 또 뇌관출혈이 많이 응급실로 오시더라고요. 뇌관출혈을 오면은 의식이 아예 식물인간 상태까지 가거나 이렇게 안 좋아질 수가 있고, 또 한쪽의 뇌출혈이어도 양이 늘어서 이제 반대쪽까지 누르게 되면 정말 반신불수만이 아니라 아예 일상생활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그냥 식물인간 개념으로 가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무서운 질환인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급실에서 제일 대표적으로 무서운 질환 3개를 얘기를 할 때 첫 번째가 심근경색, 두 번째가 뇌졸중 중에서 뇌경색, 뇌출혈 이렇게 보고, 세 번째가 중증외상이니까요. 그 중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무서운 질환이고, 또 빠르게 치료를 잘 받으면 또 완벽하게 나을 수 있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시간 싸움이 되는 주요한 질환 중에 하나죠. 자기가 손이 이렇게 가는데도 몰라요. 자기가 손이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를.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보고 이상하다라고 알아채주고 신고해줘야 돼요. 환자가 괜찮다고 하거든요. 괜찮아, 나 안 가도 돼 라고 하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실려 보내야 됩니다. 그걸 또 3시간 이내에.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가 3가지 물어보거든요. 손 들어봐라. 그래서 한쪽이 이렇게 떨어지는지, 웃어봐라. 이렇게 했을 때 한쪽이 이렇게 꺾이는지, 그 다음에 인상 찡그려봐라, 혀 내밀어봐라, 그 다음에 말해봐라. 그래가지고 말 어눌한지, 예를 들면 집 주소 얘기하는데 영세모 항상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거를 잡아내고 이상해, 그리고 119 보내야 돼요. 환자는 괜찮다고 할 거예요. 근데 그거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그 3시간이 넘어서 오시는 거 굉장히 많아요. 옆에서 이제 보호자가 있어도 이제 같이 노년이셔갖고 그런 걸 잘 인지를 못 하시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많고, 환자가 안 간다 그래가지고 그냥 다음날 왔어요 이런 경우도 많고, 심지어는 이제 노인분들만 계시다 보니까 두 분이서 어제는 응급실이 안 하잖아, 일요일이잖아 이러면서 월요일날 오시고, 이런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보는데요. 3시간 안에 뚫어주지 않으면 재개통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혈관이 막고 있던 뇌세포는 다 이미 죽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돌릴 수가 없어요. 재발을 막는 치료밖에 못 하거든요. 그러면 그냥 재활치료하면서 반신불수를 어떻게든지 누워서 지낼 사람을 앉아서 지내게, 앉아서 지낼 사람을 서서 지내게 하는 그런 지난한 과정의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재활치료를 통해서. 그렇지 않고 바로 개통할 수 있는 치료까지 가는 게 가장 좋죠. 그렇기 때문에 늦어도 3시간 안에, 늦어도 4시간 반 안에, 요즘은 조금 더 기술이 발전해서 6시간 안에도 치료 가능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 안에 빨리 응급실을 오셔서 치료를 하셔야 된다. 그러면 가능성이라도 있다. 사실 이게 뭐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서서히 진행되는 질환은 아니에요. 위험 요인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혈전 같은 게 날아가가지고 팍 막혀가지고 반신불수가 오는 거죠.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뭔가 뭐 한 달 전에 뭐가 딱 있다 이런 거는 없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혈관이 조금씩 좁아지는 뇌경색인 경우에는 전조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잠시 한쪽이 힘이 빠졌다가 돌아오거나 말이 어눌했다가 돌아오거나 이런 TIA라는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뭐냐 하면 잠깐 좁아져서 막힌 듯해서 혈류가 안 가서 증상이 나타났다가 다시 뭐 몇 분 안에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런 일이 한 번 있을 때 처음에는 좀 애매했다 하더라도 2번, 3번 반복된다면 그거는 지체 마시고 병원 가서 검사부터 하셔야 돼요. 그건 굉장히 응급 상황이고, 당장 그날 밤에도 무슨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응급실로 들어오시는 게 원래는 맞습니다. 심근경색도 똑같은 식으로 심장혈관 좁아졌을 때, 가슴 아팠을 때, 풀렸을 때 그냥 두지 말고 응급실 오라고 하잖아요. 뇌경색도 똑같아요. 또 다른 거는 어지러움인데, 사실 의사도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애매해요. 어지러움의 70% 정도는 귀의 이상 때문에 오는 어지럼증이거든요. 그래서 이석증이나 메니에르 질환 같이 배멀미를 막 하듯이 빙빙 돌면서 눈도 픽픽픽 돌아가면서 구토하면서 이런 증상이 어지러움의 대부분이기는 한데, 그거 말고 이제 고혈압, 당뇨, 뭐 담배 피거나 이런 위험 요소들을 가진 분들, 뇌경색이 있었거나 이런 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어지럼증이 손해경색으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뒤쪽에 있는 손해의 경색이 오면 균형 감각 실조 상태라고 그러는데, 일자로 걷지를 못하고 술 취한 사람처럼 걸어요. 이렇게 비틀비틀하면서 한쪽으로 쓰러지고, 그런 상태가 됐을 때는 요거는 뇌경색에 의한 어지럼증일 수 있다라는 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의사들도 배울 때는 뭐 걸려보고 한 자리에서 이렇게 걸어보게 하고 뭐 이런 걸 배우는데 그걸로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MRI를 찍어야 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지럼증이 귀 때문일 거야, 심장 때문일 거야, 뇌 때문일 거야를 일반인이 판단한다?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병원 와서 검사를 해봐야 안심이다 라는 거를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없어요. 이건 무조건 시간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치료 방법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피를 엄청 묽게 만들어가지고 출혈이 생길 가능성을 감수하고 피를 다 묽게 만들어가지고 뚫는 방법이 있고요. TPA라고 하는데, 두 번째는 혈관 타고 뇌혈관까지 그 작은 데까지 들어가가지고 거기를 톡톡톡톡 해가지고 긁어내가지고 뚫는 방식으로, 이게 두 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시간 싸움이라 뭐 움직이지 마라 뭐 이런 게 아니라 119 불러서 빨리 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뇌경색이 아니라 뇌출혈인 경우도 당연히 마찬가지죠. 출혈량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혈압을 낮춰야 되는데 혈압 낮추는 거 뭐 머리 위로 올리고 다리 내리는 거 뭐, 그러니까 그런 자체 생각할 게 없고 그냥 뇌경색, 뇌출혈 같은 뇌졸중 증상이다 그러면 뇌출혈인지 뇌경색인지 이거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빨리 응급실로 와야 되고요. 그냥 응급실보다는 시설이 되려면 지역 응급의료 센터급 응급실까지는 가야 됩니다. 지역 응급의료 기관급은 준비가 안 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다 안 돼 있다는 건 아닌데 또 신경과 선생님들이 밤에 나올 수 없을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지역 응급의료 센터급 이상, 중형 이상의 센터급의 병원으로 가셔야 그런 시술, 수술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받을 수 있어요. 사실 환자한테 뭐 어디로 가라, 몇 레벨로 가라 이런 거 말하는 건 사실 맞지 않긴 한데, 애매하면 119를 신고를 해서 물어보기라도 해라, 아니면 119를 통해서 병원 선정을 받아라, 가까운 데 응급실이 있으면 기관급이면은 패스하고 지역응급의료 센터급으로 가라, 이런 정도까지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 싸움입니다. 이거는 혈관병이기 때문에 심근경색, 뇌졸중이랑 다 공통되는 건데, 혈관을 좁게 만드는 물질들이 들어가면 장기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한 번에 안 되는 건 아니고요. 다만 혈관을 갑작스럽게 수축시키는 물질이 대표적인 게 하나 있죠. 바로 담배입니다. 담배. 히스토리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혈관을 좁히는구나를 알려주는 사례가 될 것 같은데, 가슴이 막 새벽에 아프다고 해가지고 119로 실려왔어요. 그래서 심장혈관 급히 들어가가지고 심전도도 심근경색 가까이 나왔어. 그래서 급히 심장혈관 뚫고 들어가가지고 막 조영술을 했어. 그랬는데 혈관이 깨끗해요.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심장혈관이 갑자기 확 수축되면서 발생하는 증상인 거예요. 새벽에 내지는 담배 필 때 뭐 이렇게 혈관을 수축시키는 물질이 혈관에 들어갔을 때 혈관이 수축하면서 발생하는 증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혈관이 별로 좁아지지 않았는데도. 이거랑 마찬가지로 담배나 이런 새벽에 추운 환경이나 이런 우리 몸이 갑자기 일어났을 때 발생하는 코티졸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게 혈관을 갑자기 수축시킬 때 사고가 잘 일어나거든요. 당연히 그럴 때 뇌경색이나 이런 것도 잘 일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새벽에 그런 증상이 많이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담배가 가장 취약한 문제일 수 있다. 백해무익 담배 끊어주셔야 되고요. 그거 말고는 이제 너무 많은 고지방 음식, 거의 대부분 다 우리 혈관을 악화시키는 지방 음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방 쪽은 식물성 지방으로 선택을 하셔야 되고, 식물성 지방 중에서도 옥수수유나 이런 GMO나 몸에 안 좋은 지방보다는 몸에 좋은 지방들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육류에서 나오는 지방은 배제를 가능한 한 하고, 왜냐면 우리 주위에 있는 육류는 대부분 다 안 좋은 육류거든요. 옥수수 사료 먹인 육류는 몸에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의 육류를 먹어야 되면 저탄고지에서 추천하는 그런 방목한 고기에서 나온 살코기를 먹는 거를 추천을 하는 거고, 그럴 자신 없으면 육류를 배제를 해라. 그게 차라리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혈관에 지방이 쌓이는 거잖아요. 그게 대표적으로 콜레스테롤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중성지방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런데 지방을 의외로 만드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가공된 백색 음식들, 대표적으로 밀가루, 그 다음에 떡, 설탕이 반이 들어있는 떡이요. 쌀이니까 괜찮겠지? 아닙니다. 면, 빵, 그 다음 흰쌀도 사실 좋을 게 없습니다. 우리가 현미 먹으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현미를 소량 먹는 거는 그 안에 흰색 쌀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그거 이상의 바깥에 있는 껍질들에 있는 물질들로 인해서 어느 정도 그 흰색 정백당에 의해서 발생하는 위해를 많이 감소를 시켜줘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흰색만 골라서 먹으면 그런 당이 팍 하고 치솟습니다. 우리가 24시간 혈당을 체크할 수 있는 걸 여기다 붙일 수가 있어요. 그걸로다가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내가 먹는 음식이 어떤지. 확실히 흰색 밥으로 된 음식이나 뭐 샌드위치 같은 거, 이렇게 빵으로 된 거 이런 거 먹으면 180, 190까지 쫙 올라갔다가 쫙 떨어지는 게 나오고요. 그게 아니고 천천히 40분, 50분 식사하고 그다음 채소 엄청 많이 먹고 밥은 조금만 먹고 이렇게 하면 혈당이 확실히 천천히 올랐다가 천천히 떨어집니다. 그게 그래프로 보여요.
이게 있으니까 더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아, 가공식품 이거는 보나마나 팍 튈 거니까 빼고 먹어야지 이런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흰쌀, 밀가루, 면, 떡 이런 거 배제하는 거 이거는 정말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당 피크도 만들지만 남은 당분이 지방으로 또 변해가지고 우리 혈관에 쌓입니다. 이게 바깥에 이제 내장 지방으로 가는 거 아니면 혈관에 있는 거고 이런 거거든요. 몸에 갈 데가 그렇게밖에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방만 피할 게 아니라 단당이나 가공된 당 피해야 된다. 이것도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잠을 잘 자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잠을 잘 자고 편안한 상태에서는 감소가 되는데, 그리고 교감신경도 항진됐던 게 좀 풀리고, 그런데 우리가 잠 안 자고 밤새서 공부해봐요. 막 몸에서 열나는 느낌 나고 짜증나고 그러잖아요. 옆에서 도서실에서 작은 소리만 들려도 막 민감해지고, 이게 교감신경 과항진 상태로 가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코티졸이라든지 에피네프린 이런 것들이 몸에서 막 분비가 되면, 그러면은 우리 몸이 안정될 수가 없고 에너지를 과하게 쓰면서 어떤 흥분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잠도 잘 안 오고, 그렇게 되면은 안정된 상태, 몸이 치료되는 상태가 아니라 뭔가 맹수가 옆에서 보고 있는 긴장된 상태, 도망갈 준비를 하는 상태, 이런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소화기계, 그다음 잠, 그다음 배변, 소변 이런 것들, 성기능 이런 것들이 잘 돌아갈 수가 없어요. 안정되고 편안한 상태에서 부교감신경이 한진된 상태에서만 그런 소화기능이라든지 변 보는 기능이라든지 이런 게 잘 돌아가고 잠이 잘 오는 거지, 교감신경 항진된 상태에서는 그게 될 수가 없어요. 옆에서 맹수가 보고 있는데 다 도망갈 준비를 해야죠. 동공이 커지고 땀이 나고 근육이, 혈류가 들어가고 소화기계에는 혈류가 안 가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체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도 치료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척추 다혈근 주위에다가 주사 치료를 하거나 지압을 했을 때 체한 부분을 풀 수 있는 게 다 그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교감신경의 과항진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상당히 많은 질환들을 풀 수가 있어요. 치료에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제일 좋은 거는 잘 자는 거. 두 번째는 자지 않더라도 명상을 하는 겁니다. 명상을 하는 거. 우리 암 환자분들 치료에도 명상을 활용을 하고 있어요. 교육을 시킵니다. 일단 천천히 먹고 천천히 식사, 좋은 음식 한 다음에 식사 끝나고 걷고 최소한 3km에서 4km 정도 걸으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걷기도 하고, 그런 다음에 점심시간에 남은 20분을 이용해서 우리 명상 시간을 갖고 있어요.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면서 내 몸에 한 군데 한 군데 다 힘 빼는 걸 연습을 하고, 인식을 하고, 내 몸에 힘이 빠졌거나 확인을 하고, 그러면서 코끝에 바람이 들어가고 나가는 거를 인식을 하는 거. 그러면서 잡생각을 날리고, 연습을 좀 해야 돼요.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30초도 못해요. 그러다가 1분 되고 5분 되고 10분 정도 되면 이제 나름 명상의 고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에 10분 정도만 해도 마음이 차분해지고 이완이 되고, 뭔가 막 스트레스 받을 일들을 되게 웃어 넘기게 되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잠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잠 얘기했으니까 여기까지 간 건데요. 응급의학과 의사의 어떤 생활 패턴상 잠이 굉장한 스트레스예요. 환자 너무 많이 오는 병원에서는,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밤에 2명이 같이 근무를 해요. 그러면 한 명이 초진을 보고 한 명은 2시간 정도 잠을 자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휴식을 하면서 하거든요. 물론 환자가 너무 많으면 그럴 수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경우에 잠깐 자고 나온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럼 멀뚱멀뚱 핸드폰 보다가 나오는 경우는 사실 피로 회복이 안 되죠.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자꾸 깼다가 잤다 깼다 잤다 6번씩 하다 보면 잠이 오지를 않아요. 그럴 때 명상을 활용합니다. 저는 보통 명상은 잠을 안 자기 위해서 앉아서 과부자를 틀고 좀 불편한 자세여서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하는 경우를 가르쳐 주는데, 저는 그냥 가장 편안한 자세로 누워서 하거든요. 잠을 자도 괜찮아요. 명상에 들어갔을 때 잠이 온다면 내 몸이 잠이 부족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명상 상태로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면서 가장 편안한 자세에서 몸에 힘이 다 빠졌나 확인을 하고, 이마에까지 힘이 다 빠지는 걸 확인이 되고 나면 코끝에 숨이 들이쉬고 내쉬어지는 걸 확인을 천천히 5분 정도 하고 있으면, 내가 잠이 모자란 상태면 저절로 교감신경이 풀리고 이완이 되고 부교감신경이 올라가면서 잠에 빠져들어요. 요거를 내가 원할 때 아무 때나 낮에도 할 수 있는 상태까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히 자유롭게 잠을 컨트롤할 수 있고 스트레스를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생산성도 거의 2~3배 올라갑니다. 왜냐?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 잘 수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잠에 대한 문제, 불면증, 우울증 이런 것들 상당히 많이 해결할 수 있다. 심장혈관, 뇌혈관 질환들을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수록 걱정을 하시고, 나이가 젊은 사람들도 요즘 워낙에 식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면서 걱정을 하시는 상황이 됐는데요. 남성은 45세 이상, 여성은 55세 이상일 때에 의심하라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나이, 흡연 여부, 가족력, 체중 이런 것들을 쭉 따지는데, 그 중에 나이를 그렇게 따졌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그 기준이 전혀 맞지 않아요. 40대 심근경색은 자주 보고요. 30대 고혈압은 이제 아예 흔한 얘기가 됐고, 30대 심근경색도 종종 보고, 심각하게는 20대 심근경색도 한 번씩 봅니다. 작가 일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항상 밤새 일을 하고 이러시는 분이었는데, 가족 식사를 하다 갑자기
흉통이 생기면서 막 식은땀이 흘린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 거를 바로 아셨어요. 그래가지고 급히 차를 몰아서 응급실로 환자를 모시고 왔고요. 환자 심전도를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급성 ST 분절 상승성 심근경색이 확인이 됐습니다. 당장 뚫어지지 않으면 현장에서 30% 급사, 치료하는 도중에도 30%가 사망하는 위험한 상태예요. 그래서 급히 심장혈관팀을 불러서 시술을 시작을 했고 다행히 1시간, 2시간, 30분 안에 시술을 들어갔고 1시간 만에 다 뚫고 나와서 심전도도 안정이 됐고 입원해서 며칠간 중환자실 관찰하다가 안전하게 퇴원을 했던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그런 정도로 20대까지도 지금 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지금 다가와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가 혈관 질환은 나이 들어야 걱정하고 나이 젊을 때는 걱정 안 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지금 식생활에서 뭐 회식이 너무 많거나 스트레스 상황이거나 술을 억지로 마셔야 되는 상황이거나 술을 즐기고 있거나 이런 상황의 사람이라면 전부 다 걱정을 하고 변화를 해야 된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암 안 걸리려면 고혈압약 끊으려면 당뇨약 끊으려면 잠 잘 자려면 식사를 바꿔야 됩니다. 이거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